지난번 장민욱 선생님께서 치매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또 티버 댓글창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치매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전조 증상 보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방송 보길 정말 잘했어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장민욱 선생님께 직접 질문이 있다는 분 나오셨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저는 갱년기가 되면서 건망증이 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깜빡거리고 또 할 일을 잊어버려서 메모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건망증은 흔한 증상이긴 한데 유난히 갱년기가 되면서 건망증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네. 갱년기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혹시 이렇게 갱년기 시기에 건망증을 겪고 있을 때 혹시 치매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실제 검사를 자세하게 해보면 대부분은 치매 초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갱년기 시기에 왜 건망증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되죠. 이때 혈관 반응성, 운동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막 화끈거리기도 네, 하고요. 네. 얼굴이 붉게 변하기도 하시죠. 땀이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혈관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뇌로 가는 뇌혈류량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뇌신경계의 대사 과정이 떨어지면서 이 건망증 또 집중력 저하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게다가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죠. 자녀들도 대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출가를 하는 경우가 네. 많고 또 남편도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면 네. 불면증도 심해지고 우울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집중력 저하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집중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혹시 뇌 전반적인 다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한 번은 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깜빡깜빡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갔는지, 왜 내가 왜 여기를 와 있는지 막 이유를 모르겠고, 네. 분명히 냉장고 앞에 섰는데 내가 왜 냉장고 앞에 섰는지를 모르겠고 막 이런 다 공감하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깜빡하는 증상이 좀 심할 때 내가 이게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 전조 증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집중력 저하나 단순한 건망증인지 또 치매 전조 증상인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건망증이라면 사실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보통 많이 생기죠. 뭐 예를 들면은 화장대 앞에 면봉 좀 가지러 가야지 했다가 화장대 앞에 섰는데 뭐 가지러 왔는지 그러지 맞아요. 못하죠. 장 보러 갔을 때 뭘 사가지고 왔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고 한두 가지 빼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와가지고. 꼭 메모해놓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죠. 아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해냅니다. 아, 맞다, 그거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면 사실 힌트가 주어져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나한테 맡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전혀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순한 건망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실수를 우리가 했을 때 뭐 현관문 비번을 잠깐 까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두 번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을 되뇌이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같은 실수를 한 달 이내에 서너 차례 이상 반복했다면 이것도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건망증은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식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면에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얘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만 좀 알아채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의 인지력이 감퇴되는지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치매 초기는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크게 걱정하시다가
있다가 그 걱정이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니까 본인 증상이 건망증인 것 같으세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사소하게 가끔 있는 거 보니까 네. 저는 건망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머니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방송 전에 연습 한번 하시고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잘하시는 거 보였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몇 가지 정도만 자가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게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또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건망증을 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쵸, 나오셨으니까 그쵸. 그렇죠. 사실 네. 힘드니까. 네. 네.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일단은 갱년기 건망증은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께 치료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오히려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아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다거나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취해줄 수 있도록 심리적 서포트를 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뇌가 즐거워야 돼요. 아, 뇌가요? 네, 그리고 우리 뇌를 즐겁게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뇌 쓴다고 해서 막 영어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안 즐거워. 하나도 안 재밌는 즐거워.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네. 바깥에 나가서 뭐 자전거도 좀 타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파크 골프, 네. 게이트볼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런 것도 좋고요. 저는 여성분들께 아쿠아로빅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아쿠아로빅, 뭐 라인 댄스 아니면 뭐 악기를 하나 배워보시는 것도 네. 좋고요. 아니 저는 그런 게 몸을 쓰는 거 아니에요? 뇌를 너무 쓰는 좋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몸을 쓰려면 뇌의 전두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집중력 향상에 좋아요. 저는 내 손 두 발을 다 써야 되는 드럼을 많이 치는데 이런 타악기를 배워보시는 것도 쉽고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고 3, 4년 정도 꾸준히 운동만 실천해봐도 뇌에 행복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뇌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때 필요한 멜라토닌 호르몬도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집중력과 기억력 다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중년기 이후에 잇몸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잇몸 건강. 네, 우리가 씹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네, 한데 네, 네. 잇몸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에는 뇌로 직접적으로 염증 물질들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섭식에 장애가 생기면서 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좋은 칫솔 선택 잘하시고 나한테 맞는 치약도 있잖아요. 그런 치약과 칫솔질도 저는 치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치실 사용법도 좀 잘 익히셔서 잇몸 건강도 챙기고 뇌 건강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뇌 건강까지 이어진다. 잇몸 건강이 뇌 건강까지. 야. 제가 지금 장 교수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네.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나? 생각났어요. 이게 건망증이 아니네.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오지만 여성 갱년기가 갑자기 크게 오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그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좀 가족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지혜님께 어떻게 답변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 네. 갱년기 건망증 때문에 정말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네.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는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뇌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네네. 네, 몸 건강, 뇌 건강 같이 그렇습니다. 지켜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박현아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다는 분 나오셨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8순이 되셨는데요. 이제 할머니 건강도 챙겨드릴 겸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할머니들한테 도움되는 예방 접종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아요. 예방 접종이 있겠군요. 자, 오늘은 제가 효소님들을 많이 그러게요. 만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2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걔가 언제 저의 노년 예방 접종을 챙겨줄지 저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야 아유, 될 우리 것 교수님 같습니다. 손주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네. 네. 자, 노년 끈질끈질 중에서 하셨네. 꼭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포입니다. 어. 우선 봄이니까 봄에 또 봄 여름에서 대상포진이 많거든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이상에서는 꼭 맞아야 되는 필수 예방 접종이에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는데요. 이 수두가
발진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에 살아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슬슬 기어 나와서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게요 꽤 많습니다. 네. 많게는 2명 중에 1명이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어요. 2명 중에 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고 더 심하게 생기고 앓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서 꼭 예방접종으로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대상포진 제가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증상이 정확하게 대상포진은 어떻게 나타나요? 처음에는요 몸의 한 부분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냥 한 곳에 계속 쑥쑥 쑤시면서 아프니까. 쑥쑥 쑤시면서. 요즘은 그래도 진단법이 많이 발달돼 있었지만 옛날에 별다른 진단법이 없었을 때는 이 배부분에서 대상포진이 생긴 분 배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통증이 이틀 내지 5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띠 모양의 빨갛게 되는 발진과 물집이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대상포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이때 혹시 대상포진이 눈이나 귀에 생기게 되거나 또는 뇌수막에 생기게 되면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심각하게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뇌수막염까지 오게 되면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예. 꼭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몸의 어느 부위에든 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야, 무서워요. 그렇구나. 이게 신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신경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생백신입니다.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냥 넣으면 큰일 나죠. 약독화시켜서 예방접종으로 사용합니다. 장점은 한 번만 접종하면 돼요. 근데 단점은 예방 효과가 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더 중요한데 약간 떨어지고 또 예방 효과의 지속 시간이 8년 정도뿐이 안 가요. 그런데 2번째 소개시켜드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요. 말 그대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거예요. 바이러스 전체를 만든 게 아니라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면역 증강제를 딱 붙여서 우리한테 백신으로 투여를 합니다. 네. 생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훨씬 커서 90% 이상이 이 접종을 맞으면 예방이 돼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현재 11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요. 네. 더 긴지는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훨씬 좋네요. 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군요. 이게 2번 맞아야 됩니다. 2 내지 6개월간에 2번 맞아야 되는데 비쌉니다. 비싸요. 한 번 맞을 때 한 비용이 25만 원 정도. 그래서 비싸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네. 한 맞아야 되니까. 네, 2번 맞아야 되니까 반백만 원이죠. 하지만 혹시 이제 부모님이 뭐 환갑이나 팔순이나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선물을 해야 된다면 이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백신이라도 꼭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2번째가 말씀드릴 게 폐렴규균 예방 접종입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의 3대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암. 네, 예, 암입니다. 2번째가 심장 질환, 3번째가 바로 폐렴입니다. 아, 폐렴 맞아. 그런데 1위와 2위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이 없지만 자, 폐렴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폐렴규균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맞아, 많이 맞아. 들려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사망 원인으로는 폐렴이 많습니다. 네. 자, 폐렴규균은요, 폐렴을 일으키는 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폐렴규균 예방 접종도 2가지가 있어요.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를 더 많이 아시니까 무료를 설명드릴게요. 무료는요, 65세 이상이면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분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23가 다당질 백신입니다. 폐렴규균이 1개가 아니라 한 100개쯤 되는데요. 이 중에서 23가지 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장점은요. 폐혈증이 사실 폐렴이 걸리면 폐혈증이 걸려서 사망하거든요. 이 폐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을 굉장히 잘 막아요. 그런데 실상 이름이 폐렴 예방 접종인데 폐렴에 대한 효과는 약간 낮다는 게 또 단점이고 지속 시간이 좀 짧습니다. 반면 유료인 15가 단백질 백신은요. 15가지 폐렴규균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내는데 중증 감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폐렴에 대한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걸 맞아야 돼요? 뭘 맞아야 저기 되나? 시보가 단백질 백신 이 돈이 유료인 걸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23가니까 더 많이 예방되는 그러니까. 거또 23가인가? 네.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세트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돼요. 둘 다 맞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네. 두 가지를 다 맞으시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역시 유료 접종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국가에서 하는 무료 접종이라도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직도 65세 이상의 4명 중에 1명 이상의 분들이 이 무료 예방 접종도 안 받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은 내가 이거 주사 맞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질환들이 많은데 이거 맞으면 위험하지 않으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나이도 젊고 특별한 질환도 없으면 사실 감염병이 잘 걸리지도 않아요. 걸려도 잘 나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맞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부작용이 많지도 않아요. 단 젊고 건강할 때 제가 예방접종을 받으면요 항체가 뿡뿡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만성질환이 있을 때 받으시면 조금 덜 생깁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없이 이런 질환에 노출이 되면은 사실 조금 생명까지 위험한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맞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대상포진도 그렇고 폐렴구균도 그렇고 제 또래들도 맞아야 해요? 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꼭 맞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폐렴규균은 65세 이상 꼭 맞으셔야 되는데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질환들이 있죠. 뭐 만성 간질환, 만성 심장질환, 그리고 면역 안 떨어져도 담배 피시는 분,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면역 억제에 관련된 치료를 하시는 이런 분들, 암 치료하신 분들은 꼭 맞으십니다. 특히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방 접종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 양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예방 접종 3가지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파상풍이 네. 또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파상풍 예방 접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이건 정말 필수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안 맞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드셔서 저한테 오십니다. 파상풍 예방 접종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아 제가 손주 보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 쳐드려요. 손주? 자,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이들한테 백일해가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이게 파상풍 예방 접종이 파상풍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디프테리와 백일해를 같이 예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2주 내지 4주 전에 예방 접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슬프게도 백일해로 인한 유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그러면 아기가 없으면 안 맞아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채기가 생기죠, 상처가 네, 네. 생기죠. 이 상처가 생기면 파상풍의 독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위해서라도 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들어있는 예방접종을 꼭 10년에 한 번씩 잊지 말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0년에 한 번이요. 그럼 저 또 맞아야겠네. 그러네. 아기 있는 집에서는 또 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한 50년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야 진짜. 예. 예, 할머니 모시고 꼭 예방 접종 받으러 네. 가시기 바랍니다.